할인 대상을 판별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할인 대상이고요. 할인 대상이면은 할인 대상이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은 실행하면 이 두 개 다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역시 할인 대상일 때가 있고요. 그죠? 할인 대상이 아닐 때가 있죠. 자, 그럼 이거를 뭘로 판별합니까? 우리가 나이로 판별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사람의 나이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20살짜리가 판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60살 이상의 고령 노인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나이를 여러 개로 입력을 해서 현재 판별 대상이 나이가 30이다 이렇게 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살이 할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따지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할인 대상일 때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 할인 대상이 아닐 때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짜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에이지가 30이면 얘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타야겠죠.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자, 요거 할인 대상 맞으면 이거 실행이 돼야 되니까, 자, 할인 대상이려면 에이지가 몇 살이어야 된다? 19 이하. 자, 19 이하는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이러면 할인 대상이 맞죠? 에이지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17이라고 하면 17이 되면서 이거 타겠죠. 그러니까 19보다 작을 때만, 에이지가 19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여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30은 할인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안 맞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거 실행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짜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에이지가 19보다 크면 할인 대상이 아니죠. 자, 됐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30살이니까 할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별을 해주죠. 13살짜리 미성년자로 테스트를 해보면 할인 대상이 맞다.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자, 근데 문제는 60세 이상도 할인 대상입니다. 제가 63세 노인을 대상으로 판별을 해볼 거예요.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겠죠. 분명히 할인 대상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짠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일 때는 또 할인 대상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이지가 60 이상의 경우 이렇게 표현하죠. 이럴 때도 할인 대상이 맞다라고 해줄 거예요. 자, 이러면 끝이 날까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러니까 할인 대상이 맞다, 할인 대상이 아니다, 둘 다 나와버려요. 자, 왜 그런지는 아시겠나요? 결국 이 if문이라는 건 실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맞으면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63이면 요거는 실행이 안 되겠죠. 나이가 19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요. 실행이 안 되고 넘어가요. 근데 요거는
만족을 하죠. 63, 60보다 크니까. 그래서 할인 대상이 맞아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63이니까 19보다 크죠? 그러니까 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품문은 요것만 맞으면 무조건 실행하기 때문에 조건을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잘 짜주지 않으면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지점은 여기죠. 나이가 19보다 크다고 무조건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별해버리면 안 되죠. 왜냐면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둘 다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이랑 동시에 60 이상이면 요거 둘 다 포함이 되죠. 요럴 때는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품문의 원리가 이거잖아요. 요게 맞으면은 실행되는 거거든요. 자, 에이지가 63이면 19보다 큰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행이 됩니다. 근데 실행하면 안 되죠. 할인 대상이 아니려면 요것도 맞고, 그죠? 60, 그러니까 19보다는 커야 되는 게 맞고, 그죠? 근데 60세 이상까지는 또 할인 대상이니까 60보단 작은 경우까지 만족을 해야 할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비할인 대상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19보다 크다고 무조건 할인 대상이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에이지가 60보다 작은 것까지 만족을 했을 때 이걸 실행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 품문 안에다가 또 이 품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63이니까 여기 통과하겠죠. 이게 실행이 되겠죠, 이만큼이. 자, 근데 보니까 실행하려고 보니까 또 이 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걸 또 따져가지고 요게 맞아야만 이제 요게 실행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둘 다 맞아야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그리고 2개 이상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될 때 이 품문을 중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요거 63이라서 여기를 통과해도 여긴 통과 못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틀린 말이 되잖아요. 요거 실행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품문을 중첩해서 이 품문 안에다 또 이 품문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이 품문은 하나당 조건을 하나씩 만들 수가 있으니까 2개의 조건 모두 만족했을 때 에이지가 19보다 큰 조건, 에이지가 60보다 작을 조건 2개 모두 만족을 해야만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뭘 여기서 느낄 수 있냐면 조건문을 만들 때 굉장히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만 한 대로 19보다 작으면 할인 대상이 맞고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 맞고 그리고 19보다 크면은 할인 대상이 여기 할인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바로 할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숨은 조건을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다고 느끼시면 정상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생각해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있죠. 자, 어쨌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조건 하나 따졌다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60보다 작은 조건 사실 여기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정말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19보다 큰 거 따지라고 하면은 60 이상이면 할인 대상임이 위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상에 포함시켜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디테일한 조건까지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만 일단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어려워도 이런 건 어차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 썼을 때랑 썼을 때 차이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조건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복잡한 조건이면 우리는 이것을 만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 조건을 짜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조건은 분기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조건문 분기는 뭐냐면 여러 개의 조건들 중 한 개만 택하는 거예요. 분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갈림길이 나왔어요. 이렇게 직진으로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분기라고 하죠. A 루트, B 루트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타고 오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분신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둘 다 갈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A를 가면 B는 당연히 실행되지 않겠죠. 반대로 B를 선택하면 A는 고려되지 않겠죠. 요런 걸 이제 양자택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기, 이 분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날씨만 해도 비가 오거나 맑거나, 그죠? 비가 오면서 맑기는 힘들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가 딱 선택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배제되는 이런 택일 구조, 이걸 이제 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기문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런 조건을 좀 따지기가 되게 좀 수월해집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똑같은 문제를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이 age가 19보다 작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죠. 자, 이때 이제 할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따지고 보면 할인 대상이냐 할인 대상이 아니냐 둘로 나뉘죠. 할인 대상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할인 대상이 맞으면서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할인 대상이 맞으면 할인 대상이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따져봤더니 할인 대상 포함이 안 돼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할인 대상이 아님을 판별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나이가 19보다 큰지 60보다 작은지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뭐 하면 할인 대상인지만 먼저 따지고 나면, 그렇죠? 할인 대상이 결정되면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뒤에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래요. 할인 대상인지를 따져봤는데 곰곰이 따져봤는데 아니래요. 이거 따질 필요 있습니까? 무조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개를 우리가 따질 때 이 조건들을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이 선택이 되면은 나머지 조건은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일단 따져요. 그럼 할인 대상이 이미 결정이 났어요, 만약에. 그리고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할인 대상인 아닐 경우는 우리가 이거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따질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면 이거고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결정되면 이거 실행하지 마라. 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따져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죠. 뭐가 됐든 간에 얘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맞으면 그냥 이거 실행하면 되고 얘가 아니면 이거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간편한 구조죠. 그러려면 얘랑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조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 지워버립니다.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LG를 쓰시면 돼요. LG 이런 느낌. 자, LG는 영어 단어로 그 밖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 그 밖에.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를 따져봤는데 요게 맞으면 실행하는 거고요. 요게 아닌 그 외에 모든 거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인 대상이 되는 조건이 하나 있으면 그거 한번 따져보고 그거 아니면 다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로 빠지는 거예요. 에이지가 19보다 작으면서 아니 크면서 60보다 작은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선. 그렇죠? 그래서 자, if else 구문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뭐다? 둘 중 하나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 1이 되겠죠. 조건 1이 맞으면 조건 1이 실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다 여기서 요 조건만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실행, 아니면 요거. 우리가 이렇게 머리 아프게 조건을 여러 개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 실행,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양자택일이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은 구조.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할인 대상인 조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두 개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일 땐 이거 아니라고 무조건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별하면 안 되죠. 왜? 60보다 큰 경우도 할인 대상이 포함이 되니까 이것도 따져봐야 되죠. 자, 그럴 때는 이 조건을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얘네 둘은 이제 LG가 연결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얘네 둘은 연결이 되는데 얘랑 얘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LG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LG를 넣으면
두 개는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세 개의 조건이 연결돼서 한 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삼자택일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요게 실행이 됩니다. 근데 택일이니까 하나 선택되면 나머지가 실행될 일이 없죠. 그래서 얘 선택되면 나머지는 실행이 안 되고요. 얘가 선택이 안 됐을 경우에만 요게 이제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선택되면 얘는 실행이 안 되고요. 둘 다 모두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런 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따질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else 같은 경우는 띄어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합니다. else if라고 해서.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나이를 가져와서 자, 17이라고 하면 이제 17이면 여기에 만족을 하죠. 17 되면서 그럼 딱 이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택일 구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딱 선택이 됐죠. 나머지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행되고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19세 미성년자 할인, 요거는 노약자 할인,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17이니까 여기 실행이 되죠. 그럼 요거 하나 선택이 됐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3개 중에 1개 선택이 됐죠. 그래서 요거 실행되고 끝난 거고요. 제가 만약 여기 이제 67로 바꿔볼게요. 노약자 할인. 처음에 요걸 따져보니까 67이 19보다 작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만족을 못했죠. 그러니까 요거 선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 다음에 요걸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67이 60보다 크죠. 만족을 하니까 여기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럼 요거 선택됐으니까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약자 할인만 실행이 된 거고요. 27로 해주면 할인 대상이 아니다. 27이면 여기 포함이 안 되죠.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27이면 이것도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여기서 이거 실행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조건 여러 개를 나열을 하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면 다른 조건들은 발생하지 않을 때, 달리 말해서 양자택일, 다자택일을 만들고 싶을 때 if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조건을 따져봤는데도 포함되는 게 없다. 그 외의 모든 조건을 한 번에 처리할 땐 마지막에 else라는 걸로 요거와 요거 아닌 경우는 모두 요거,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3자택일인 거고요.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서 4자택일을 만들고 싶으면 LG if를 하나 더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으면 역시 LG if를 4개 놓고 마지막에 LG를 넣으시면 5자택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9시까지 그냥 하고 쉴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풀었던 위에 있는 if문들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요거 아까 레프트 라이트 이퀄 하는 거 있죠? 이거 역시 택일 구조가 되겠죠. 잘 보시면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면 절대 이 두 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선택되면 이 두 개는 실행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레프트보다 라이트가 크면은 요거 이제 실행이 안 될 테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맞으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둘 다 아니면은 남은 경우가 딱 뭐밖에 없습니까? 이퀄밖에 없죠. 그럴 땐 이걸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이걸 실행시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퀄이 잘 나오는지 볼게요. 이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